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S 진행의 기다인입니다. 오늘은 최예지, 장동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짙은 먹구름이 낀 것처럼 다소 무겁고 답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밀려나면서 투자자들의 마음마저 무겁게 하고 있는데요. 시장 수급 흐름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조금 더 답답합니다. 유가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물을 던지는 외국인에 맞서 개인 투자자들이 홀로 순매수하며 힘겹게 지수 하방을 받쳐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역시 장중 힘겨운 흐름을 이겨내고 아주 소폭이나마 빨간불을 켜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행히 SK하이닉스가 장중 소폭 오름세를 유지했지만 시장 전반에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되돌리기엔 다소 힘이 붙이는 모습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원달러 환율마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외국인의 수급 환경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글로벌 이슈 브리핑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최혜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인도가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또다시 인상했습니다. 지난 15일 약 4년 만에 처음으로 연료 가격을 올린 데 이어 불과 4일 만에 추가 인상에 나선 건데요. 인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수도 델리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98.64루피, 경유는 91.58루피로 올랐고 금융중심지 뭄바이에서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107루피와 94루피를 넘어섰습니다. 지역별 세금 차이로 가격은 다르지만 전국 평균적으로는 리터당 약 1루피씩 추가 인상된 겁니다. 인도 정부는 그동안 국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을 억제해 왔습니다. 인도 석유공사와 같은 국영 석유기업이 정부 방침에 따라 손실을 감수하면서 연료 가격을 사실상 동결해온 건데요. 하지만 중동 분쟁이 길어지며 고유가 상황이 이어졌고 국영기업들의 적자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커지면서 결국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인도는 세계 3위 석유 수입국으로 원유 수요의 9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유가 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료 가격 인상이 단순한 에너지 문제를 넘어 인도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정부는 긴축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국영은행과 보험사 등의 해외 출장 축소와 화상회의 확대, 전기차 이용 확대 같은 비용 절감 지침을 내렸습니다. 일부 주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주 2일 재택근무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인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내년엔 6에서 7%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도가 경기 둔화와 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호주 정부가 중국계 투자자들에게 자국 히토류 기업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중국과 호주 간 자원 안보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이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고자쿤 외교부 대변인은 호주는 중국 투자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존중해야 한다며 외국 자본에 대한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은 호주의 히토류 기업 노던 미네랄스입니다. 호주 정부는 중국계 최대 주주와 홍콩계 투자사들이 보유한 약 17% 지분,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 규모의 지분을 2주 안에 매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국가 안보와 전략 산업 보호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히토류는 전기차 모터와 반도체, 군수 장비, 위성 산업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광물입니다. 특히 AI와 전기차 산업 확대와 함께 전략적 가치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현재 전 세계 히토류 공급망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약 6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제와 가공 분야에서는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이번 조치를 안보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학계에서는 호주가 경제 협력을 정치 문제로 몰아가면서 스스로 투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중국의 보복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서방의 공급망 다변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국이 무역이나 자원 수출 제한 등 추가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히토류를 둘러싼 미중 전략 경쟁이 자원 안보 전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호주가 핵심 공급망 재편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슈 브리핑 마칩니다. 네, 인도의 기습적인 유가 인상이 글로벌 물가 불안을 다시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의 눈이 쏠린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호주, 중국 간의 히토류 갈등까지 겹치며 시장의 긴장감이 아주 팽팽한데요. 에너지와 반도체, 그리고 핵심 광물까지 얽힌 이 복잡한 이슈들이 우리 증시에 어떤 파장을 부를지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경제 뉴스들도 체크해 봐야겠죠? 장동희 아나운서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국내 경제를 뜨겁게 달군 세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시중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대거 이동하는 이른바 머니무브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은행 예금이나 공제회에 안전하게 묶여있던 돈이 주식시장으로 대거 빠져나가고 있는 건데요. 특히 코스피가 연일 고점을 이어가자 더 늦기 전에 주식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는 심리가 시장 전반에 퍼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고정금리에 만족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손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주식 매수 버튼을 누르면서 투자 지도가 개편되는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자산의 안정성보다 수익성을 쫓아 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대거 쏠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번 자금 대이동이 향후 금융권 유동성에 어떤 변수로 작용될지 주목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먹거리 물가가 다시 들썩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냉면과 김밥, 햄버거 같은 대표 외식 메뉴 가격이 잇따라 오르고 있는 건데요. 식품업계는 원재료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까지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하면서 외식 물가 상승세가 다시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이런 가격 인상이 한두 품목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장바구니 물가에 이어 외식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들 사이에서는 한 끼 식사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물가 안정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서민들의 식비 부담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가 계속되면서 공공요금 조정 필요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 정부는 물가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왔지만 에너지 원가 부담이 길어지면서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더 큰 데다 여름철 전력 사용량 증가까지 예상되면서 하반기 요금 조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요금 인상은 곧바로 서민 생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역시 신중한 분위기인데요. 결국 에너지 안정과 물가 관리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뉴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로 자금이 대거 이동하는 머니 무브 현상 이면에는 치솟는 외식 물가와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우려 속에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쫓으려는 투자자들의 고심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은율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5월 20일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속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대형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61.71포인트 내린 7,208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 혼조세를 보이던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결국 0.86%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8.29포인트 내린 1,056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개인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며 지수는 0.61% 하락 마감했습니다. 수급별로 살펴보면 개인이 1조 7,042억 원, 기관이 1조 1,121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2조 9,294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939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개인과 기관은 각각 566억 원, 1,31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와 2차 전지 대형주 중심의 차익 실현이 매물이 이어지면서 지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외국인 매도세 영향 속에 약세를 나타냈고 2차 전지 관련주들 역시 차익 실현 매물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 등 자동차주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시장 방어에 나섰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나란히 하락했고 레인보우틱스 역시 3% 넘게 밀리며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바이오 업종에서는 삼성전자제약과 ABL 바이오가 5% 안팎 하락했고 HLB도 4% 넘게 내렸습니다. 반면 리노공업은 반도체 기대감 속에 소폭 상승하며 상대적으로 견고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외국인 수급 부담 속에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시장에서는 미국 증시 흐름과 환율 변동성, 그리고 주요 기업 실적 발표를 주시하며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최혜지 아나운서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한성크린텍입니다. 한성크린텍은 전거래일 대비 30% 가까이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이번 상승의 배경에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는 오늘 보고서를 통해 한성크린텍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증설 사이클의 핵심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초순수와 폐수 처리 설비 수주를 연이어 따낸 데 이어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수주까지 확보하면서 현재 역대 최대 수준의 수주 잔고를 쌓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순수 시스템은 반도체 공정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물을 공급하는 핵심 인프라인데요. AI 반도체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첨단 공정 확대와 함께 관련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성크린텍은 올해 들어서만 삼성전자 P4, P5 라인 관련 폐수 처리와 초순수 프로젝트를 연달아서 수주했고 DB 하이텍 증설 사업까지 확보하며 고객사 확대 흐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매출 인식이 시작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기대감에 주목받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초순수 국산화 정책과 맞물려 기술 경쟁력까지 재평가받고 있다는 점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결국 오늘 한성크린텍의 강세는 단순한 단기 테마가 아니라 반도체 인프라 투자 확대와 AI 시대 수처리 수요 증가라는 중장기 성장 스토리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럼 한성크린텍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시가 1,570원에 시작해 고가 29.99% 상승한 1,890원까지 찍었는데요. 네, 29.99% 상승해 1,890원에 종가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한성크린텍이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마키 나락스입니다.
코스닥 상장 첫날 이른바 따따블을 기록했습니다. 공모가 15,000원에서 300% 뛰어오른 6만 원을 찍었는데요. 흔행은 이미 예고됐습니다.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은 약 1200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일반 청약에는 무려 13조 8천억 원의 뭉칫돈이 몰렸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산업용 AI 전문 기업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등 철저한 보안이 생명인 산업 현장에 특화됐습니다. 성장세도 가파릅니다. 올해 1분기 수주액이 작년보다 2.8배나 뛰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뚜렷한데요. 첫 번째 리스크, 바로 수익성입니다.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이 회사는 여전히 적자 상태입니다. 매출 성장이 실제 영업이익으로 이어질지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급 부담입니다. 당장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전체 주식의 38.5%에 달합니다. 일정 시점마다 보호 예수 물량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급등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새내기 공모주들의 상장 첫날 성적이 아주 화려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축포에 휩쓸리기보다는 실적과 수급을 꼼꼼히 따져보는 냉정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 오늘장 특징주 마키나락스였습니다. 다음으로 장동희 아나운서 어떤 특징주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 장비주인 주성 엔지니어링이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AI 반도체 투자 확대와 함께 HBM, 첨단 패키징 공정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관련 장비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특히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증착 장비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최근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의 투자 확대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세대 반도체 공정 수혜 가능성까지 부각되며 오늘 장에서 강한 흐름 보였는데요. 특히 시장에서는 AI 산업 확대가 단순 반도체 수요 증가를 넘어 장비와 소재 등 기업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수혜주로 부각되며 오늘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하루 차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은 1,600, 176,900원으로 시가부터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폭을 빠르게 키워갔는데요. 이후 장중 한때 21만 4천 원을 돌파하며 강세를 이어갔고 오후 들어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도 했지만 견조한 흐름 속에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장 초반부터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고 AI 반도체 관련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수 심리가 강하게 유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거래량은 약 600만 주 이상을 기록하며 평소 대비 크게 증가했고 거래 대금 역시 전날 대비 142% 규모를 넘어서며 시장에 높은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주성 엔지니어링은 전거래일 대비 0.9% 급등한 17만 8,500원의 거래를 마감하며 코스닥 시장 대표 반도체 장비주로 존재감을 다시 한번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 픽 시간입니다. 김혜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과 가장 차갑게 식어버린 종목을 살펴보는 상한가, 하한가 종목 픽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약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는 우주항공과 2차 전지 등 주요 테마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며 2% 넘게 밀린 1,056포인트의 장을 마쳤는데요. 주요 테마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했고 코스피 역시 장 초반에 상승분을 반납하고 1% 가까이 하락한 7,208포인트까지 밀려났습니다. 이런 하락장송에서도 마키나락스는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4배 급등하며 시장의 관심을 한몫에 받았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대규모 순매도에 나서며 지수 하방 압력을 키운 가운데 오늘 장 가장 특징적이었던 두 종목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입성한 마키나락스입니다. 마키나락스는 제조 현장에 특화된 산업용 인공지능 전문 스타트업으로 상장 첫날부터 그야말로 따따블을 기록하며 뜨거운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폭발적인 관심 속에 마키나락스 주가는 장시장과 동시에 공모가 15,000원의 4배인 6만 원까지 치솟았고 결국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KP항공산업입니다. KP항공산업은 항공기 및 방산부품 제조 전문 기업으로 스펙 합병을 통한 코스닥 신규 상장 이후 시장에 높은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상장 첫날이었던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특히 시장 전반의 우주항공주 동반 약세 흐름과 신규 상장주 특유의 높은 변동성, 수급 부담이 켜지면서 장중 내내 짙은 파란불을 켰습니다. 결국 주가는 30% 가까이 폭락하며 종가 37,000원 부근에서 위태로운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전반적인 약세 흐름에서도 마키나락스처럼 산업용 AI 확산 기대감이 반영된 종목들이 상장 첫날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뚜렷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반면 KP항공산업을 비롯해 세드레가이 등 우주항공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과 외국인 매도세 영향으로 급락세를 보이면서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다가오는 시장에서는 산업용 AI와 개별 성장 테마주 중심의 수급 쏠림이 계속될지, 또 국내 증시를 누르고 있는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되며 코스피 7,200 지지선을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한가 하한가 종목 픽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신민아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어려운 투자 리포트를 쉽고 핵심만 콕 짚어드리는 시간, 투자 리포트입니다. 오늘 저희가 현미경 분석을 해볼 기업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자존심, 현대자동차입니다. 2026년 5월 20일자로 나온 최신 투자 리포트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차가 그리는 미래와 투자 가치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기준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자동차 시장은 단순한 내연기관 제도를 넘어 친환경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어떻게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고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현대차를 지탱하는 3대 핵심 투자입니다. 요즘 전기차 수요가 잠시 숨을 고르는 캐즘 시기라고 하죠. 현대차는 이 위기를 하이브리드 역대 최대 실적으로 정면 돌파했습니다. 1분기에만 하이브리드 차량을 17만 4천 대 판매하면서 전년 대비 14.2% 성장, 수익성을 견고하게 방어해냈습니다. 두 번째는 차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SDV 전환 가속화입니다. 이를 위해 연간 무려 17.8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며 AI 기반 자율주행과 차세대 모빌리티 운영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투자자분들이 가장 반기실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총 주주 환원율 35% 이상을 유지하면서 주당 배당금을 최소 10,000원 보장하고 4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실행해서 확실한 주주 가치 제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재무 성적표는 어떨까요? 화면에 보시는 실적 그래프가 아주 선명한 우상향 곡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액인 45.9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수치인데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도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와 마진이 높은 SUV 중심의 고부가 가치 제품 믹스 개선을 통해 이뤄낸 값진 성과입니다. 앞으로의 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무기, 전략 모델들도 탄탄하게 대기 중에 있습니다.
우선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 전 차종에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추가해 수익성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현대차 전기차 기술력의 결정체이자 플래그십 대형 전기 SUV인 아이오닉 9의 글로벌 출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프리미엄 시장에서 현대차의 브랜드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핵심 병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하반기 본격 가동을 앞둔 미국 조지아주의 신공장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통해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미국 IRA 보조금 혜택을 극대화할 준비를 완벽히 마쳤습니다. 목표 주가는 무려 50만 원입니다. 현재 주가 대비 높은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를 통한 확실한 이익 방어력,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 부응하는 주주 친화 정책, 그리고 하반기 미국 메타플랜트 가동이라는 확실한 모멘텀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현대차는 단순한 전통 완성차 제조사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리딩 모빌리티 기업으로 재평가받아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협업을 바탕으로 할로보틱스 모멘텀까지 확보하면서 미래 영토를 무한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현재 실적과 눈부신 미래 성장성을 모두 갖춘 현대자동차의 질주를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도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유지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국내외 증시 마치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스포츠카 같았습니다. 한국 증시는 기대감으로 질주했지만 미 증시는 금리라는 급커브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럼 장동희 아나운서는요?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장 초반부터 분위기가 꽤 뜨거웠는데요. 조금씩 살아나는 이 시장의 온기가 오늘은 유난히 반갑게 느껴진 하루였습니다. 네, 두 아나운서님께서 오늘 시장을 잘 요약해 주셨는데요. 저는 줄다리기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은 금리 부담과 실적 기대감이 팽팽하게 맞서며 하루 종일 방향성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